제16회 김해시장배 전국 아마 최강부 통합 결승전 보내드리겠습니다. 해설의 송지훈 프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해시장배는 제10회 대회 때부터 전국 아마 대회로 자리매김했는데요. 코로나 규제 이후로 3년 동안 개최되지 못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크게 문을 열었어요. 그렇죠. 3년 만에 굉장히 오랜만에 대면 대국으로 시합이 개최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둑 팬들도 오래 기다린 만큼 정겨운 분위기를 연출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다시 활력을 되찾은 전국 아마 대회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대회 정보부터 짚어드릴게요. 제16회 김해시장배 전국 바둑대회. 주최 주간은 김해시 바둑협회가 맡았습니다. 대회 부문은 전국 아마 최강부와 전국 여성단체부 등 총 12개 부문으로 나누어서 최강자를 가렸습니다. 네, 대회 일자는 2022년 6월 5일 일요일 날 대회가 개최가 됐고요. 상당히 오랜만에 시합이 개최가 된 만큼 엄청나게 많은 바둑 팬분들의 그 뜨거운 열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6월 5일에) 개최됐던 김해시장배 장유 스포츠센터에서 개최가 됐습니다. 화면을 보기만 해도 사람이 굉장히 많네요. 저도 현장에 있었는데 정말 그 뜨겁고 치열한 그 바둑판 속의 열기를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600명의 선수들이 나와서 대국을 치렀다고 하는데요. 김해시장배 바둑대회를 맞이해서 많은 바둑 애호가들이 김해시를 방문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2년 동안 바둑대회가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바둑 애호가들이 김해시를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성황리에 개최되어 김해시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전국 아마 최강부 통합 결승전은 주니어부와 시니어 여성부가 나누어서 치러졌는데요. 전유진 선수는 시니어 여성부에서 올라왔고요. 아마추어 여자 랭킹 22위입니다. 상당히 쟁쟁한 선수들을 이기고 5판을 이기고 결승에 진출을 한 전유진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니어부에서는 신현석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아마추어 주니어 랭킹 3위에 랭크되어 있는데요. 네, 신현석 선수도 마찬가지로 5판을 이기고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대국 규정은 20초 초읽기 3회로 진행됐습니다. 굉장히 속기기전인데요. 그렇죠. 굉장히 그 순발력과 집중력이 필요한 제한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신현석 선수가 흑, 전유진 선수가 백을 잡았습니다. 또 이 두 선수가 이 바둑에서 보여준 힘싸움이 제대로 붙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바둑이 내용 재밌었거든요. 네. 한번 오늘 지켜보시죠. 그렇습니다. 기대되는 내용인데요. 자, 신현석 선수는 우상귀 화점, 그리고 전유진 선수는 좌상귀 쪽 소목을 두었습니다. 신현석 선수와 전유진 선수가 승리하면서 올라온 선수, 꺾은 선수들을 좀 살펴보면 신현석 선수는 홍세영, 김신유, 성준호, 박재동, 강경현 선수를 꺾고 올라왔는데요. 네, 특히 이 마지막에 이겼던 강경현 선수는 한국기원 연구생 1조 지금 신분으로 이 대회에 참가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바둑도 제가 봤는데 굉장히 치열한 바둑 그리고 굉장히 마지막까지 어려웠던 바둑을 신현석 선수가 승리를 하면서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네, 정말 쟁쟁한 선수를 꺾고 올라왔고요. 또 전유진 선수가 꺾고 올라온 선수들을 보면 웬만한 바둑 팬분들은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성갑택 선수, 김동섭 선수, 하영수, 최호철, 장시영 선수를 꺾고 올라왔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최호철 선수가 결승에 올라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네. 전유진 선수가 그 모두 예상을 깨고 당당히 결승에 올라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특히 최호철 선수는 시니어 아마 랭킹 2위인 선수입니다. 그렇죠. 그 선수를 꺾고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어떤 바둑을 보여줄지 더 기대가 되고요. 전유진 선수는 한때 여자 아마 랭킹 1위를 차지한 바 있었습니다. 그렇죠. 상당히 그 관록 면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신현석 선수가 붙여가면서 좀 적극적인 포석을 들고 나왔는데요. 그렇죠. 여기 붙여가는 수는 인공지능 이후로 사실 굉장히 많이 쓰여지고 있는 수이고요. 뭔가 다음 진행을 살펴본다면 이렇게 백이 맞고 뭔가 이런 인공지능의 창고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두고 뭔가 이런 식의 진행을 인공지능이 굉장히 많이 추천하기 때문에 아마 실전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송지훈 선수도 대회 현장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일단 이 결승 둘 때는 뭔가 이제 모든 시합들이 거의 끝나고 결승만 두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조용한 분위기에서 두지만 결승이 아닌 뭔가 첫판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이제 600명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 이제 초읽기 소리도 잘 들리지 못할 만큼 집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또 오랜만에 이런 대회들이 개최가 됐기 때문에 선수들이 좀 더 혼란스러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런 시끄러운 분위기 속에서 두는 게 뭔가 적응이 쉽진 않았을 텐데 네. 상당히 집중력을 두 선수는 굉장히 잘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참고도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자주 추천하는 수법이죠. 그렇죠. 여기서는 이제 흙이 두 가지의 수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일단 제일 쉬운 수로는 여기를 끊고 흙이 이렇게 밀고 흙이 띄고 뭔가 이런 식으로 일단락이 되는 게 가장 간명한 진행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수는 여기를 밀어 올려서 흙이 젖히고 이런 식의 참고도를 인공지능이 가끔씩 보여주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백이 이쪽 모양이 좋지만 흙도 이쪽 모양을 키워가면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뭔가 신양석 선수는 밀어가는 진행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좀 기풍을 설명한다면 어떤 기풍일까요? 제가 이제 신양석 선수 제가 아는 것은 인공지능 공부를 가장 많이 하는 아마추어 선수로 제가 알고 있고요. 네. 아마 초반 공부는 굉장히 많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끊어갔네요. 사실 끊어간 수도 가장 이제 간명한 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이상한 수는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공지능 수법을 잘 아는 신현석 선수. 반면에 전유진 선수는 또 어떤 선수일까요? 제가 이제 전유진 선수와 그 장수영 바둑도장에서 몇 년 이제 같이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제가 이제 느낀 전유진 선수는 전투를 굉장히 좋아하고 힘을 위주로 하는 바둑이기 때문에 오늘 그 전유진 선수의 힘을 어떻게 이제 신현석 선수가 피해갈 수 있을지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예상대로 뭔가 간명하게 진행이 됐고요. 네. 사실 여기서는 흙이 이쪽으로 이렇게 두는 수가 사실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실전에서는 신현석 선수의 뭔가 공부량에 자신감이 있었던 건지 여기를 두면서 뭐 초반부터 좀 공부량으로 승부를 보겠다 약간 그런 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초반을 좀 살펴보면 전유진 선수도 공부량은 만만치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사실 놀랐는데 여기서 보통 옛날 이제 인공지능이 나오기 전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네. 백이 여기를 붙이고 끼우고 이렇게 둬서 상당히 어려운 이제 정석이 진행이 되는데 정말 오랜만에 보는 정석인데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어려운 정석이 진행이 되는데 실전에서는 여기를 흙이 끼우니까 이쪽으로 끊는 수를 선택을 했어요. 네. 사실 이렇게 끊는 수는 이제 인공지능 공부를 하지 않으면 사실 알기가 힘든 수거든요. 근데 이제 인공지능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종종 인공지능이 이제 배석에 따라서 이쪽으로 끊는 것도 추천할 때가 많은데 지금도 이렇게 끊는 수가 조금 더 승률이 높았던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전에서는 이렇게 있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전유진 선수는 반대쪽으로 끊어서 단수를 쳤고요. 이어서 이것도 공부량이 필요한 정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쵸. 백이 방금 여기 이은수로는 사실은 이렇게 치는 수도 인공지능이 추천을 합니다. 이렇게 치고 여기 늘고 밀고 이런 식으로 두는 것도 있고 실전처럼 그냥 있고 이렇게 늘고 두는 변화도 인공지능이 추천을 해주긴 합니다. 네.
단수 치고 밀고 두는 건 위쪽의 중앙 모양을 좀 결정해주는 대신에 실리를 좀 가져가겠다라는 뜻이었을까요? 그쵸. 뭔가 지금 이 변화보다는 아까 이렇게 단수를 치고 이렇게 진행하는 게 백 입장에서는 귀가 상당히 이제 살아있는 완성의 모양이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실전은 조금 더 호전적인, 백한테는 조금 부담이 있는 게 다음에 뭐 흑이 이쪽을 두면은 이제 백이 이쪽을 흑이 여기를 만약에 뛰게 된다면 못 살아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백이 여기서 이쪽을 둬야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뭔가 일장일단이 있는 그런 모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뛰어갑니다. 같이 달려나가고요. 네, 여기서 사실 흑이 이 두 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나요? 아니요. 장문이 되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그쵸. 이렇게 장문을 씌워간다면은 네. 백이 살리고 싶으면 이제 여기를 붙이면은 이 자체로는 사실 잡기가 어려운 형태거든요. 네. 근데 흑이 여기서 찌르고 이런 식이 진행이 됐을 때 백이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그냥 단수를 쳐서 나온다면 흑이 이렇게 단수 치고 단수 치는 모양이 상당히 기분이 좋기 때문에 이것은 백이 좀 어려운 진행이고요. 그리고 흑이 여기를 뒀을 때 아까 이렇게 되면 이 모양에서 백이 여기를 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은 흑이 팩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 같은데요. 좌상귀 쪽에 단수 팩감 안 되나요? 그쵸. 여기가 사실 흑이 뭐 이렇게 단수를 친다고 하면은 네. 상당히 이제 그 가치가 상당히 커지는데 흑이 여기 단수 치는 팩감이 너무 강력한 팩감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백이 좀 곤란한 진행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흑이 여기를 씌워갔을 때 백이 이거 살리는 것은 조금 좋지 않은 선택이라고 보여지고요. 흑에게 강력한 팩감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군요. 그쵸. 근데 이제 이렇게 뛰어서 이제 네. 사람이라면 이제 백이 두 점을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정수가 아닐까 생각이 됐는데 이제 인공지능을 제가 한번 돌려보니까 이렇게 뛰는 수가 백이 당장 살리는 수는 안 되지만 뭔가 여기저기 좀 활용이 많이 당하는 게 많아서 이 수로는 여기 뛴 수로는 여기를 밀거나 아니면 이쪽으로 뛰는 수를 추천을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아직도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실전에서는 신현석 선수가 상당히 인간적인 장문을 씌워갔고요. 네. 그래서 저 그래프가 조금 기울었던 거군요. 그렇죠. 근데 지금 장문 씌운 수도 사실 승부에 영향이 있을 만한 차이는 아니죠. 그쵸. 이 정도면은 사실 인간계에서는 뭐 실수라고 보기도 어려운 그런 진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여기서도 사실 백이 여기 돌이 왔기 때문에 여기를 붙이게 된다면 백이 이제는 흑이 어떻게 둬야 될까요? 보통의 진행처럼 끊어 나오면 안 되나요? 그쵸. 이것도 네. 흑이 나쁘진 않지만 아까랑 다른 점이 이렇게 백이 두었을 때 여기 돌이 상당히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진행은 이제 막상 백도 싸울만 하다라는 게 이제 인공지능의 생각이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 백이 붙였을 때 흑이 이렇게 찌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붙여서 이 세 점을 버리면 이제 백이 세 점을 잡긴 잡았지만 흑이 바깥의 외세가 상당히 두텁기 때문에 네. 이것은 인공지능이 백이 상당히 좀 느리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손 빼는 게 상당히 이제 좋은 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백도 붙여서 나오는 수가 있지만 흑은 봉쇄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그렇죠. 두렵지 않고요. 굉장히 물어보시지 않을 것 같은 곳에서 자꾸 질문을 하시네요. 이제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네. 물어봤습니다. 또 이렇게 들으니까 이해는 잘 되는데 굉장히 사실, 어려운 네. 장면을 물어보셔서 실전에는 사실 사람이라면
돌을 이제 붙여서 아까처럼 잡는 게 네. 잡으면 사실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실리로도 사실 굉장히 이득을 많이 받기 때문에 붙이는 수가 상당히 강력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인공지능은 뭐 이렇게 붙여서 그게 무슨 소리냐 뭔가 아직 그 대세관을 넌 잘 모른다 약간 그렇게 혼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대세관에 대해서 또 지적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장면이네요. 그렇죠. 매콤한데요. 자, 여기서 백이 여기를 협공하는 선택을 했는데 사실 지금은 이 진행이 여기를 늘고 뭔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흑백이 바뀌었죠. 여기를 있고 흙이 치받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지금은 여기 모양이 백이 그렇게 큰 모양이 안 나기 때문에 이제 여기를 협공한 수로는 지금은 이제 여기를 3-3 파고 이런 식의 진행을 인공지능이 추천을 해주긴 합니다. 이렇게 정석 먼저 진행이죠. 젖혀서.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실전에서는 조금 아쉬운 선택을 했습니다. 네. 또 위로 붙여서 진행을 시키고요. 사실은 근데 여기 위로 붙이는 수가 인공지능 나오기 전에는 거의 이제 두어지지 않는 수법이었고, 이제 인공지능이 나오기 전에는 흙이 이 세 개 돌이 없죠. 네. 흙이 여기를 붙여가고, 백이 젖히고, 늘고, 이런 식의 좀 간명한 진행을 이제 인공지능이 나오기 전에는 했었는데, 인공지능은 이 변화가 백이 상당히 편하다. 좀 더 치열하게 싸워가야 된다 해서 여기 붙이는 수를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이후에는 여기 붙이는 수는 아예 사라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모양이 상당히 익숙합니다, 저는. 신현석 선수도 인공지능 공부를 많이 한 선수여서 그런지 바로 또 붙여갔고요. 그렇죠. 여기서도 공부량을 볼 수가 있네요. 이제 이 모양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이제 배석이 뭐 백이 여기 화점만 있다. 그러면은 이제 백이 여기 날짜를 두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이거는 이제 백이 원래는 나쁘지 않은 진행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밀어갔을 때 여기 모양이 백이 그렇게 큰 칩이 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아까도 말했듯이 전유진 선수의 뭔가 정석 선택이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날일자로 두었고 확실히 인공지능도 이건 흙이 조금 편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여기서 원래는 백이 이쪽으로 젖혀가는 것이 보통이지만 네. 지금은 배석이 여기가 여기 쪽 하변 쪽이 상당히 별거 없는 모양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은 여기 젖히는 수보다는 뭐 이런 식으로 한 칸을 띄거나 이쪽 백 두 점을 안정을 취해 놓는 게 더 좋다고 했었습니다. 그랬군요. 근데 저기서 손을 빼기엔 좀 어려운 변화이지 않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백이 여기를 젖히지 않으면은 흙이 뭔가 이런 식으로 네. 공격을 간다면은 백이 상당히 좀 움직이기가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사실 실전에서는 이렇게 젖혀가는 것이 너무 이해가 되는 선택입니다. 네,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도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자, 밀어가면서 흙이 조금 더 편한 진행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흙이 이쪽으로 변쪽으로 공격을 가는지 이쪽 귀 쪽으로 공격을 가는지 어떤 것이 더 좋아 보이나요? 여기서는 그래도 귀 쪽이 안형을 차지하기 쉬운 수이기 때문에 귀 쪽으로 공격을 가지 않을까 그쵸. 싶은데요.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네. 근데 지금 흙이 여기를 두게 되면 백이 이렇게 뛰어서 사실상 공격이 잘 안 돼요. 그리고 백한테 여기를 밀리는 순간 거의 살아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흙이 여기를 막아야 되는데 뭔가 그냥 이렇게 하나하나 한 칸 띄워서 이렇게 나오면 공격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이쪽으로 두는 것이 인공지능이 추천하는 방향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백이 여기를 이제 이렇게 살았을 때 이런 식으로 두면은 여기가 백 모양이기 때문에 지금 뭔가 이런 곳이 거의 준 선수에 가깝기 때문에 네. 뭔가 기보다는 변을 선택하라고 했었습니다. 붙여서 더 적극적으로 공격해 갑니다.
그래서 이쪽을 젖혀간다면 여기를 붙이는 수가 상당히 좋아서 이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을 때 여기를 단수 치는 게 상당히 기분이 좋죠. 네. 그리고 이을 때 늘어서 정말 깔끔하게 이제 흙 모양이 커지는 걸 볼 수가 있어서 붙이는 수도 상당히 괜찮은 수법입니다. 그렇네요. 사실 변 쪽으로 두어간 걸 기보를 봐서 알고 있었지만 설명하기 쉬우시라고 기 쪽으로 제가 정답을 얘기했거든요. 아, 그런 거였습니까? 네. 어때요? 좀 마음에 드시나요? 아, 너무 좋은데요? 설명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지금. 근데 이해가 쏙쏙 됩니다. 그래서 신현석 선수도 변 쪽으로 붙여갔고 전유진 선수도 이제 남아있는 귀에 3-3을 두어갔는데요. 이제 백도 아까처럼 이쪽으로 젖혀가는 것은 여기 붙일 때 기분이 상당히 나쁘기 때문에 네. 뭔가 제 생각에는 그냥 늘어서 두는 것이 정수로 보여집니다. 3-3 교환을 하나 해놓고 늘어갑니다. 근데 이 늘어간 자리가 그래프상으로는 많이 떨어집니다. 사실 근데 인공지능은 여기 늘어가는 수로는 여길 아까 이 3-3 교환을 하지 않고 젖혀가고 백이 네. 흙이 여길 붙였을 때 여기 한 점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여길 단수치고 버리라고 합니다. 가볍게 네. 보라는 거군요. 근데 사실 이게 저도 이제 인공지능을 봐서 그런가 보다 하지 실전에서는 이쪽을 흙이 뚫게 되면은 여기 한 점이 굉장히 커 보이기 때문에 선택하기 쉽지 않은 그런 모양이었고요. 네. 전유진 선수도 굉장히 인간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좀 추천하는 수는 판단이 굉장히 어려운 수이기도 하죠. 그렇죠. 전유진 선수가 하변 쪽을 다시 한번 지켜두었고요. 근데 신현석 선수가 여기 는 수가 인공지능 그래프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그 이유가 이 수로는 이쪽을 흙이 막아가면은 실전처럼 여기를 띄고 흙이 여기를 치받고 백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다음에 여기를 막았을 때 이 돌이 사활이 어떻게 될까요? 한 번 더 받아둬야 사는 형태 아닌가요? 그쵸. 만약에 백이 손을 빼게 된다면 네. 뭐 이런 식으로 손을 빼게 된다면 흙이 여기 젖히는 수가 상당히 좋은 수라서 네. 백이 막을 수밖에 없을 때 단수를 하나 치고 이렇게 치중을 가게 되면 이게 폐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 는 수로는 여기 좀 막아가는 것이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지금 모양은 백이 여기를 막고 나중에 흙이 여기를 막았을 때 여기 밀릴 때 흙이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쪽이 선수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은 완벽히 살아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뭔가 늘어간 수가 조금은 느슨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전유진 선수는 먼저 교환을 해둡니다. 그 찌르는 것까지 선수를 하면서 궁도를 확실하게 만들어 놓고요. 근데 사실 지금 인공지능이 흙이 2.2집 정도 좋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여길 백이 막았을 때 여길 젖혔을 때가 상당히 기분이 나쁩니다. 바로 막을 수가 없나요? 자체로는 당연히 막는 게 되는데 네. 막아간다면 여기를 붙였을 때 여기를 흙이 붙였을 때 여길 느는 수가 성립이 안 되기 되네요. 때문에 그래서 인공지능이 뭔가 조금이라도 흙이 기분이 좋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 꼬부리면서 막으면서 그 우하 쪽에 패도 노리고 변 쪽에 단수도 노리는 거죠. 그렇죠. 뭔가 양쪽으로 백이 뭐 해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여기를 막아가고 흙이 젖혔을 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뒤로 물러나야 되기 때문에 뭔가 흙이 기분 좋은 형세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현재까지의 진행은 흙이 조금 유리한 형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후의 진행 어떨까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가야의 옛 땅 김해에 와서 4,000년 역사의 이 바둑이 다시 부활하는 느낌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바둑을 세계에 보급하여 우리 대한민국이 바둑의 종주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김해의 이 성대한 바둑대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전유진 선수와 신현석 선수의 전국 아마 최강부 통합 결승전입니다. 상당히 짧은 초읽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런데 굉장히 속기기전임에도 불구하고 두 선수 모두 초반에 굉장히 좋은 내용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만큼 평소에 인공지능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자, 우하 쪽 변화가 마무리되고 신현석 선수가 상변 쪽으로 먼저 손을 돌렸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우변과 상변 쪽의 모양이 굉장히 커 보이네요. 그렇죠. 이제 백 입장에서는 이쪽 흙 모양을 타개를 해야 되는데 흙돌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그래서 타개에 들어갔고요. 깊게 침입을 했는데 사실 주변에 흙돌들이 두터워서 백돌이 심하게 공격당하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제 전유진 선수 입장에서는 여기 하변 쪽에도 실리를 많이 벌어놨고 여기도 이제 깔끔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들어간 거고 뭔가 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뭔가 심하게 공격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제 공수가 나누어졌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뭐 이제 백이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수는 뭐 이쪽을 붙여간다든지 아니면 이쪽을 어깨 짚고 흙이 밀어갈 때 이렇게 막는 수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둘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조금 책량이 부족해 보이고요. 네. 뭔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 어깨 짚거나 아니면 붙여가는 수가 제일 괜찮아 보입니다. 어깨 짚어서 타개를 시도합니다. 흑마로는 괜찮아 보이는 수인데요. 그쵸. 지금 백이 여기를 젖히지 않고 만약에 늘게 된다면 뭔가 이런 식으로 띄어서 백이 집 모양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젖혀서 탄력을 만들고 만약에 흙이 이쪽으로 젖혀간다면 맞고 단수 칠 때 있는 것이 아니라 뒤로 단수 쳐서 때릴 때 호구를 하나 치고요. 호구를 하나 치고 흙이 막아갈 때 이런 식으로 모양을 정리하면은 흙도 상당히 공격하기가 까다롭거든요. 네. 그래서 젖혀갔을 때 흙이 뭔가 이런 식으로 젖혀가는 게 아니라 뭔가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급소를 치중 가는 거네요. 그렇죠. 젖혀서 막아갔고 신현석 선수도 급소 치중을 해갑니다. 자, 여기서 백이 만약에 그냥 이어간다면 이게 나래자로 씌워갔을 때 이게 막상 지금 이제 공도가 없기 때문에 백도 상당히 떨리는 장면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인공지능은 여기를 하나 호구 치고 여기가 하나 아프긴 하지만 흙이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을 때 이렇게 늘고 여길 밀게 된다면 백이 여기 찌르는 수가 보이잖아요. 네. 근데 인공지능은 여기까지는 못 살린다. 이 꼬리는 떼어주고 이런 식으로 띄어서 타기를 하면은 백도 막상 타기에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 그렇게 말을 하긴 했는데요. 네. 이제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여기 두 점이 상당히 커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전유진 선수도 실전에서 이 선택을 하기는 좀 어려웠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점을 떼어줘도 그 중앙 쪽에 있는 백돌들이 완생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선택하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자, 여기서 전유진 선수가 응수타진 느낌으로 여기를 두어갔는데요. 여기를 두었을 때 인공지능 그래프가 흙으로 쭉 넘어왔잖아요. 네. 그래서 흙이 여기 입구자 둔수로는 이쪽을 하나 끊어가고 이쪽을 밀면 띄어서 뭔가 이쪽으로 건너붙여서 백이 삶을 도모할 수는 있거든요. 이렇게 찌르고 끊고 뭔가 이런 식의 진행이 예상이 되는데 네. 백도를 살려주더라도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 백이 후수로 살 때 이쪽을 밀어가면서 이쪽 중앙을 키우면은 백이 좀 너무 계란짓을 했다. 약간 그렇게 인공지능 말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백돌들을 살려는 주지만 그래도 중앙 쪽에 받아 먹을 건 받아 먹어라 이런 얘기였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가 일단 백이 살게 되면은 다 깨졌기 때문에 네.
좀 집으로는 많이 손실을 봐서 이런 사실 판단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현석 선수도 이 끊는 수를 결행하지 못하고 받아두는 선택을 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자리에서 자꾸 다른 참고도를 보여주는 인공지능입니다. 그렇죠. 근데 흙이 여길 받는 수가 조금 실수인 게 여길 밀었을 때 흙이 받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여길 만약에 막아간다면 치중을 하나 가고요. 이었을 때 젖히면은 이게 흙이 뭐 이렇게 받을 수는 있지만 이런 식으로 받을 수는 있지만 백이 이렇게 젖히면서 여기 호구도 선수고요. 뭔가 탄력이 굉장히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받은 수로는 조금 끊어가는 것이 어땠을까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신현석 선수도 늦춰서 받았고요. 그렇죠. 근데 늦춰서 받는 수도 뭔가 이렇게 찌르고 흙이 막았을 때 이렇게 끊었을 때 이쪽으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어야 되는데 여기 바깥에 약점이 조금 보이기 때문에 그만큼 좀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네요. 자, 찔러서 흠집을 만들어 놓고 자, 이제는 근데 백도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전체를 살려야 하는데요. 그쵸. 근데 막상 이제 이렇게 막아가면은 이렇게 단수를 치고 뭔가 이런 식의 진행이 돼도 약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뭐 당장은 사실 건너붙이더라도 찌르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백 입장에서도 지금 뭐 이렇게 이어가도 이렇게 두고 해서 막상 이제 초읽기면은 수가 안 보일 수 있습니다. 또 20초 3회면 정말 빠른 초읽기 시간이거든요. 그렇죠. 자, 일단 단수를 치고 자, 여기서 인공지능은 여기 하나를 교환을 하나 해놓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호구쳐서 나오게 된다면 여기 약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전체를 살리는 게 가능하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딱 처음 느낌은 여기를 호구쳐서 이걸 다 살릴 수가 있어?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제가 실전이었다고 하더라도 뭔가 이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긴 합니다. 그러게요. 궁도가 너무 안 나올 것 같이 보이는데요. 저 인공지능은 여기를 이렇게 공격을 하더라도 네. 아까처럼 공격을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둘 때 단수를 하나 치고 이쪽을 단수를 치고 넣을 때 이쪽으로 밀어갔을 때 모양이 상당히 좋다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 알려주니까 쉬운데 막상 이제 바둑판 앞에서 또 초읽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전유진 선수가 이 선택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봐도 어려운 진행처럼 느껴지는데요. 그렇죠. 자, 끊어가서 약점을 노리고요. 반대로 호구를 쳤습니다. 자, 여기서 이 마가간수는 흙이 여기서는 잡으러 가려면은 여기 치중을 가야 되는데 네. 이거는 아까에 비해서 탄력이 굉장히 되게 많습니다. 여기로 호구 치게 된다면 여기 건너붙이는 약점도 굉장히 신경 쓰이고 해서 지금 잡으러 가는 것은 흙이 무리고요. 네. 그래서 흙은 어쩔 수 없이 여기를 늘어야 되는데 백이 이렇게 두면 살 수는 있습니다. 살 수는 있는데 이쪽으로 중앙으로 끊어가는 것이 선수기 때문에 흙이 뭔가 백이 산 것보다는 여기 외세가 상당히 두터워졌기 때문에 굉장히 흙이 기분 좋은 진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살려주더라도 중앙 쪽이 많이 두터워지는 상황이네요. 그쵸. 백이 뭔가 살긴 살았지만 생각보다 좀 타개를 잘 못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또 흙이 득점해 갑니다. 자, 여기서 흙이 막아간다면 백이 이쪽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쪽으로 젖히는 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흙도 이 교환을 하기가 상당히 꺼려집니다. 네. 근데 뭐 흙이 이걸 굳이 안 막더라도 뭐 백이 이쪽을 붙여가거나 하는 것이 당장은 나가서 잘 안 되기 때문에 흙은 지금은 뭐 이런 식으로 밀어가서 중앙을 키워가는 것이 보통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한 번 더 추궁해 가네요. 그쵸. 이것은 이제 신현석 선수의 생각은 이쪽으로 있고 이렇게 다 당해달라라는 좀 욕심이었는데요. 전유진 선수가 그렇게 받아줄 리가 없죠.
후수로 살아달라는 거네요. 그렇죠. 자, 근데 반발 수단이 있을까요? 일단 먼저 그쪽 약점을 추궁해 보고요. 자, 근데 여기 건너붙인 수가 인공지능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인공지능은 여기 단수를 쳤을 때 이 두 개의 교환을 하지 말고 그냥 여기를 붙이고 나갈 때 찔러서 이렇게 패로 버티면은 막상 뭐 흙이 곤란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건너붙인 수가 그만큼 악수인 것 같습니다. 근데 패를 생각한다면 팩감을 만들어 놓는 사전 공작의 의미도 있거든요. 그쵸. 너무 이제 날카로운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이제 전유진 선수 입장에서는 수익기를 해보고 뭔가 이걸 나가고 찌르고 이렇게 패 모양이 나왔을 때 여기에 거의 엄청나게 확실한 팩감을 만들기 위해서 뒀다고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죠. 근데 인공지능은 이 건너붙인 수가 악수라고 한 이유가 패를 걸어갔을 때 흙이 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나가서 이쪽을 나가서 이렇게 넘겨주고 막았을 때 이 건너붙이는 수가 굉장히 악수라고 합니다. 네. 그 이유가 여기가 자충이 이렇게 차면은 나중에 흙이 여기를 때려갔을 때 뭐 폐맛을 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만큼 좀 악수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전유진 선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이해가 되는, 사람이 보기에는 이해가 되는 그런 선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흙이 패를 하게 되면 그냥 물러나기 때문에 백이 악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우변 쪽의 진행은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서 흙이 쳐갔는데 네. 백이 패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이쪽으로 단수를 쳐서 흙이 때려갔을 때 이쪽을 빠져서 패를 하는 것이 낫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흙이 지금 이렇게 패를 때려간다면 네. 이쪽을 흙이 때려간다면 단수를 치고 다시 보여드리죠. 딸 때 빠지고 흙이 여기를 따간다면 이쪽을 계속 패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쿨하게 그냥 호구 쳐서 버려버립니다. 오. 근데 이렇게 버리는 것이 백이 좋은 이유가 흙 여기를 후수로 이어야 될 때 이쪽이 보시면 흙이 굉장히 얇아졌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 흙 실리가 굉장히 크긴 하지만 그만큼 여기의 두터움이 백이 상당히 두터워졌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판단이 사람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실전에는 이쪽으로 패를 걸어갑니다. 네. 너무 올인 승부 아닌가요? 그쵸. 그거는 사실 판단이 되지 않으면 선택하기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네. 전유진 선수는 그냥 패를 결행했고요. 원래 생각하던 작전대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 자리 팩감을 사용하고요. 이러면 팩감이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해진 것 같은데 여기서도 흙은 그냥 물러나야 된다는 거죠. 그쵸. 여기 흙이 팩감이 있긴 한데요. 지금 이쪽 단수 치는 한 팩감이 있는데 네. 백도 보시면 여기 젖혀가는 팩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은 그냥 지금 그냥 이렇게 나가고 백이 때려갔을 때 그냥 막아간다면 여기 아까 때리는 이제 선수가 있기 때문에 흙이 이 정도로 충분히 바둑이 괜찮다라고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 근데 이게 이제 프로기사인 제가 봐도 판단이 정확하게 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그 패를 계속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그 절대 팩감 자리를 사용하고요. 팩감을 쓰니까 그래프가 좀 요동을 칩니다. 그쵸. 인공지능은 어차피 이쪽 뒤로 물러나야 되는데 네. 굳이 악수 팩감을 쓸 이유가 없다 해서 그만큼 이제 그래프가 변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백도 상변 쪽에 팩감이 하나 있고요. 저런 것들은 악수 팩감은 아닌가요? 뭐 악수긴 하지만 그렇게 큰 악수로 생각이 되진 않고요. 그리고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쭉 백 쪽으로 올라온 것이 아까 계속 누차 말씀드리지만 흙이 그냥 이쪽으로 받고 때려갔을 때 그냥 이렇게 뒤로 두는 게 가장 좋다 해서 지금도 실전에도 땄을 때 지금도 물러나야 된다고 하거든요. 네. 그만큼 이렇게 단수 친 것이 좀 너무 잘못 받았다. 인공지능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흙도 팩감을 사용하는데요. 이제는 백도 팩감이 없기 때문에 받아줄 것 같아요. 그쵸. 백도 지금 찔러가면은 흙이 땄을 때
백이 팩감이 하나도 없어서 지금은 어쩔 수 없이 해소를 해야 되고요. 네. 이건 백도 쉬워졌는데요. 근데 사실 흙 입장에서도 생각해보면 여길 나가고 아까처럼 인공지능이 말해준 것처럼 이렇게 막아가는 것이 좀 자기가 좀 손해봤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실전 진행이 너무 이해가 되는 장면입니다. 네. 좌하 쪽은 흙이 뚫어갔습니다. 우변 쪽은 백이 넘어갔고요. 자,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뚫어가서 뭐 세 점이 잡힌 것처럼 보이지만 백이 이렇게 맞고 흙이 빠졌을 때 이렇게 두는 것은 백이 이렇게 두는 것은 빠졌을 때 백이 이렇게 두는 것은 그냥 밀어서 자체로는 살지 못하는 모양인데 네. 백이 여기를 하나 막아가고 여기를 하나 막아가고 빠졌을 때 이쪽으로 막는다면은 자체로는 치중 가서 죽은 모양인데 여길 찌르는 모양이 흙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쪽 찔려가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흙이 잡으러 가는 것은 조금 무리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아직 이 팩감이 좀 작았던 이유가 아직 백 3점이 완벽히 죽은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백이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네. 잡았다면 흙도 좀 달라졌을 텐데 백도 살아가는 맛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흙은 주강 쪽을 더 밀어가고요. 자, 지금 그래프가 계속 움직이는 이유가 지금 여기 중앙보다는 여기 3점이 상당히 크다고 인공지능은 말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사람은 여길 나가기가 쉽지 않은 게 여길 흙이 만약에 나가게 되면 백이 단수치고 올라오는데요. 이때 이렇게 계속 늘어줘야 되는데 뭔가 여기를 백이 나를자로 두던가 아니면 밀어 올라왔을 때 흙이 여기 약점이 좀 신경이 쓸 수 있어요. 사람 입장에서는 여길 밀어 올라왔을 때 근데 이게 젖히고 백이 젖혔을 때 늘면은 딱 보기에는 끊으면은 죽는 것 같지만 흙이 여기를 다시 끊어가면 백이 죽는 모양이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수가 생각보다 굉장히 큰 자리였습니다. 우변 쪽에 3점 잡히는 건 별로 안 큰가요? 그 끊었을 때 단수 치고 우변 쪽에 흙 3점은 잡히잖아요.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게 이렇게 올라왔을 때 이렇게 뒀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입구자를 주면은 네. 사실 이 3점은 충분히 잡을 수 있는 모양인데 뭐 여기 모양도 보시면 흙이 때리는 것도 거의 선수라고 보여지고요. 지금은. 그래서 이렇게 백이 잡는 것도 후수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것이 좀 사람은 결정하기가 좀 겁나는 진행이었지만 인공지능은 지금 여기는 반상 최대이다 라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전유진 선수도 한번 젖혀서 좀 강하게 두어갑니다. 지금 백이 이쪽을 강하게 둘 수 있는 이유가 백이 이쪽도 선수고요. 네. 여기를 한 칸 뛰는 것도 선수고요. 여기 느는 것도 선수고 여기 쪽 선수 든 자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은 용감하게 젖혀간 것 같습니다. 흙의 돌은 계속해서 중앙 쪽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백이 먼저 잡아두네요. 그쵸. 지금은 흙이 이쪽을 끊어가더라도 아까처럼 여기 선수 두는 곳이 상당히 많아서 여기 늘게 된다면 생각보다는 별거 없습니다. 네. 흙이 여길 늘어도 백이 이쪽을 받아줘도 흙이 뭐 젖히면은 여기 끊었을 때 흙이 상당히 곤란하기 때문에 뭐 지금은 여기 민수가 뭐 실수라고 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신현석 선수도 중앙으로 계속 받아뒀고요. 흙 3점까지 백이 잡아두면서 이젠 그래프가 백 쪽으로 꽤 기울었거든요. 그렇죠. 이게 돌이켜 보시면 여기 흙 모양이 있었는데 지금은 백이 뭐 상당한 집을 지으면서 깬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흙은 여기를 뚫긴 했지만 아직 사는 맛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만큼 백이 편한 바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변 쪽의 변화는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됐습니다.
이제 다시 흐름은 백이 가져왔는데요. 이후의 진행 어떨까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그동안 8번의 준우승을 차지했던 신현석 선수, 이제 다시 한번 우승의 기회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결승전에 진출했습니다. 상대는 전유진 선수. 지금까지 형세를 본다면 전유진 선수가 다시 흐름을 가져온 상황이에요. 지금까지는 전유진 선수가 뭐 흠이라고 할 게 없이 상당히 잘 두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신현석 선수 입장에서는 위기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우변 쪽에 백이 흑 3점을 잡아두면서 지켜두었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를 백이 빠져나갔는데요. 여기 3점은 죽어 있을까요? 나올 수는 있지만 주변에 너무 다치지 않을까요? 자, 여기를 나오게 된다면 네. 일단은 이해하겠죠? 네. 흑이 나왔을 때 틀렸나요? 지금 보이는 것 같아요. 그쵸. 네. 이게 한눈엔 잘 안 보이는데 한 칸 뛰면. 여기를 뛰어간다면 네. 백이 여기를 뛰어간다면 흑이 여기를 살리려면 여기를 이어야 되는데 그렇네요. 막상 이걸 끊어간다면은 흑이 살릴 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전유진 선수도 뭐 맘 편히 여기를 손 뺄 수 있었고요. 굉장히 질문이 날카로우시네요. 뭔가 시청자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네. 조금 더 신중했으면 맞출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쉽네요. 다음에 또 질문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는 그냥 확실하게 버려둔 거고요. 살리는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뭐 미는 수도 악수라고 보기 어렵고요. 이렇게 하고 다시 하변인가요? 뭐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 3점이 아직 안 죽어 있기 때문에 뭔가 흑은 이런 식으로 있거나 이쪽으로 막아서 잡을 수도 있었는데 신현석 선수는 뭔가 이 3점을 잡아도 지금 형세가 여의치 않다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강한 수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굉장히 좁아 보이는 자리를 젖혀가서 의아스럽긴 합니다. 뭐 지금 흑이 여기를 늘더라도 아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막는 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백이 충분한 형세로 보여집니다. 아직도 남아있군요. 그렇죠. 이제 막아가네요. 바로 결행을 해갔고요. 흑이 만약에 여기서 뭐 잡을 수는 있어요. 잡을 수는 있는데 뭐 네. 이런 식으로 시정감을 잡을 수 있는데 여기 2점 살리는 게 생각보다 큰 자리예요. 뭔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흑이 여기가 상당히 얇아지고 나중에 또 뭔가 백이 이런 식으로 막아갔을 때 놓고 따야 되는 모양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집은 뭐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지만 두터움이 상당히 느껴지기 때문에 흑은 어쩔 수 없이 살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지켜두었고요. 이러면 사는 궁도가 나왔습니다. 그쪽 젖혀있는 것까지 교환을 하고요. 그래도 백은 사는 궁도가 나오면서 이제는 차이가 꽤 많이 나는데요. 네, 지금 차이가 벌어진 이유가 네. 뭐 흑이 살려준 것은 살려준 건데 백이 살았을 때 백이 여기를 살았을 때 여기 모양을 잘 보시면 흑이 자충이 어느 정도 차 있기 때문에 백이 여기를 끊어가면 흑이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뭐 백이 하진 않겠지만 뭐 편의상 이렇게 보여드린 거고요. 네. 이렇게 보시면은 백이 여기도 자충이 차 있고요. 흑이 백이 여기가 선수고 여기 있는 것이 선수인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흑이 실수가 무엇이었냐면 여기 입구자로 지킨 것이 그냥 깔끔하게 여기를 이어서 지키는 게 이쪽 자충이 이제 더 안 차기 때문에 조금 인공지능은 생각보다 많은 실수라고 합니다. 중앙 맞까지 방비하는 수를 뒀어야 됐군요. 근데 입구자를 둬서 공배가 하나 더 생기면서 맛이 많이 나빠졌습니다. 자, 살아놓고요. 그쵸. 흑 입장에서는 여기를 이제 잡을 수 있는데 살려줬기 때문에 뭔가 이쪽 하변에서
백집을 좀 깰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여기에 아까 자충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걸로 보여집니다. 네. 여길 끊어갔지만 지금은 백이 여기를 단수를 하나 치고요. 이 정도는 뭐 흑이 깰 수 있지만 이렇게 있고 때리고 백이 이렇게 지켜간다면 여기 산 것보다 여기 산 게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정도 깨진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서 백이 여기를 늘어갔는데요. 백이 늘어간 수는 아까처럼 이렇게 있고 흑이 때려갔을 때 그냥 이렇게 지켜뒀다면 뭔가 전유진 선수는 여기 맛이 굉장히 좀 신경이 쓰였던 것 같은데요. 흑이 여기를 젖혀가면 끊고 늘어갔을 때 네. 패 모양이 나오긴 하지만 아까 제가 여기 자충이 차면은 여기 끊는 수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흑이 뭔가 패맛이 있지만 섣불리 하기에는 흑이 부담이 상당히 커서 사실 젖히는 수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깔끔한 모양이었는데 전유진 선수는 뭔가 이쪽이 좀 신경이 쓰였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여기 늘어갔고 뭔가 중앙으로 선수로 끊기면서 좀 차이가 좁혀졌습니다. 지금 바로 해보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끊어가는 수를요? 상당히 날카로운 질문을 주셨는데요. 지금 여기 끊어갈 수도 있습니다. 당장은 뭐 당연히 되는 수고요. 근데 흑 입장에서는 이쪽을 단수를 하나 치고요. 네. 이쪽을 단수를 하나 치고 이쪽은 백이 잡을 수 있지만 끊고 단수 치고 이을 때 이쪽 맛이 상당히 고약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백이 여기 지켜두는 게 정수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여기서 이제 이유민 캐스터는 만약에 지금 흑으로 둔다면 네. 다음 수를 어디를 착점하고 싶으신가요? 끊는 약점이 보이니까요. 그렇죠. 두 점을 잡으면서 그 약점을 어느 정도 지키고 싶은데요. 여기 단수 치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근데 당연히 이제 사람이라면 여기 단수 치는 거를 아마 10중 8구 선택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또 정답이 아니에요. 인공지능은 여기 끊는 수 나도 아는데 지금은 여기 지킬 때가 아니다. 이쪽으로 나래자를 둬서 여기 중앙을 지금 키워야 된다. 여기 끊으면 지금은 버리나요? 버리고 오. 여기 백이 이렇게 잡을 수는 있지만 뭐 이런 식으로 나래자를 두면 여기 잡힌 것보다 중앙집이 훨씬 크다라고 말을 하는 게 사실 저도 보면서 흑이 여기 지키는 수는 뭐 당연한 수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인공지능한테 굉장히 많이 혼나길래 저도 상당히 좀 어려웠던 장면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뭐라고 혼나던가요? 그러니까 뭐 이제 사람은 사실 잡히는 게 보이니까 그리고 뭐 그렇게 뭐 적은 곳이 아니잖아요. 상당히 네. 뭐 크기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사람은 여기를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을 했는데 인공지능은 아니다. 너네 너무 대세관이 부족하다. 바둑판을 좀 넓게 봐라. 나무로 보지 말고 숲을 봐라. 약간 그런 느낌의 혼이 났습니다. 또 대세관이 문제였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그런 판단은 너무 어려운 판단인 것 같아요. 그쵸. 사실 전유진 선수가 아까 여길 늘어가면서 네. 인공지능 그래프가 상당히 움직였는데 사실 전유진 선수 생각도 흑이 이렇게 끊어가는 것이 있지만 후수로 여길 지켜야 되지 않냐. 그래서 내가 선수로 이쪽을 먼저 삭감을 간다면 바둑이 편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고요. 네. 그 생각이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인공지능은 여기를 이제 잡는 것이 좀 대세관이 부족하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뭔가 그래프가 움직였고요. 지금은 백이 이쪽 중앙을 어느 정도 삭감을 해간다면은 흑이 좀 덤이 부담스러운 형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제 전유진 선수가 중앙 모양을 어느 정도 견제해 나갑니다. 근데 백도 저 정도 차이로 유리하다고 보고 있을까요? 사실 이제 뭐 신진서, 박정환 같은 선수들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마 전진 선수도 그렇게 정확하게 느끼고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이제 이 바둑의 흐름이란 게 있기 때문에 이제 흐름을 보시면 백이 여기를 상당히 많이 깼고 그리고 흑이 여기 팩감을 썼지만 백이 여기가 뭐 6집을 나면서 살았기 때문에 지금 흐름은 확실히 편하다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자, 이제 중앙전이 관건이 됐습니다. 사실 근데 전유진 선수 입장에서 보면은 네. 여기를 두고 이렇게 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과감하게 두길래 이렇게 끊으면은 어떻게 두는지 상당히 궁금했거든요. 제가 백이었다면은 뭔가 이런 식으로 끊어가는 것이 두려워서 뭔가 중앙에 뭐 어디 하나 뿌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상당히 과감하게 들어갔습니다. 뭐 끊으면 버리겠다는 뜻인가요? 일단 끊어갔네요. 그쵸. 뭐 지금은 단수를 치더라도 나가면은 축이 안 되기 때문에 흑 입장에서는 당연히 끊어가야 되는 자리고요. 네. 근데 백 입장에서는 지금은 사실 두 점을 살리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이 돼서 어쩔 수 없이 버리는 선택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냥 늘어서 어떻게 받을지 본다는 건데요. 상당히 유연하게 선택을 했고요. 네. 뭔가 신현석 선수 입장에서는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두 점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잡아두고요. 그 자리까지는 선수가 되는 자리죠. 여기까지 뒀는데도 백이 아직도 유리합니다. 그쵸. 흑 세력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네. 백 두 점이 어느 정도 크게 들어갔지만 백이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면 생각보다 지금 상당히 잘 지워진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견제가 많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백도 지금은 불만 없는 진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백도 어느 정도 줄 건 주고요. 자, 여기서 흑이 이쪽을 두는 선택을 해갔는데 네. 만약에 뭐 흑이 입장에서 바둑이 유리하거나 좀 만만치 않다고 생각했으면은 여기 나가는 수가 상당히 신경이 안 쓰일 수가 없는 자리거든요. 네. 그래서 바둑이 만만치 않거나 유리했으면은 뭔가 이쪽을 입구자로 두거나 아니면 늘어서 이쪽을 지키는 선택을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신현석 선수도 뭔가 지금 형사 판단이 된 것 같아요. 여기 늘어간다면은 뭐 백이 이런 식으로 나래자를 둬서 이쪽이 뭔가 깨지기 때문에 조금 더 버티는 수를 선택을 했고요. 전유진 선수가 여기를 나갈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나가서 전체를 살리겠다는 뜻인데요. 뭐 사실 지금 전유진 선수도 알 거예요. 이 두 점을 살리지 않아도 바둑이 나쁘지 않다라고 네. 느끼고 있을 텐데 여길 나간 것은 그만큼 이제 본인의 수익기를 믿는 겁니다. 뭐 근데 이제 신현석 선수 입장에서는 바둑이 나쁘기 때문에 여기 나올 수 있는 배짱이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네. 전유진 선수는 이렇게 수로서 나 자신 있다 들어와라 약간 그런 느낌의 수를 두었습니다. 근데 인공지능은 이 수를 꽤 높게 평가하네요. 근데 이게 잘 보시면 계속 진행을 하면 막상 이렇게 흑이 바로 막는 것은 좀 무리고요. 그냥 이렇게 늦춰서 두더라도 뭔가 생각보다 이게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인공지능은 수익기가 뭐 워낙 빠르기 때문에 지금은 뭐 백이 제대로 두어간다면 흑이 곤란하다라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 대국자들이 느끼기에는 아마 전유진 선수도 등에서 식은땀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궁도가 좁아 보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 상변의 흙이 약한 돌들을 잘 이용해야 될 것 같은데 어디부터 추궁해야 되는지 한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저 백도 지금은 상당히 그 살얼음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쪽 상변의 싸움 어떻게 될까요? 바둑은 점점 재밌어지는데요. 그쵸. 지금은 정말 마지막 그 이제 승부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이제 뭐 한 수만 잘못하면 바둑이 바로 끝날 수가 있기 때문에 뭔가 두 선수도 집중력을 확 끌어올려야 될 그런 시기입니다. 자, 흑이 여기서 여기를 맞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끊어가는 게 될 것 같은데요. 여기를 끊어가면 안 되나요? 이제 여기를 막아갑니다. 일단 수상전은 안 되네요. 그쵸. 뭔가 백이 단순하게 이쪽으로 막아가는 것은 여기 단수 치면 이제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건 안 되고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실 수 있나요? 아, 그럼요. 기회를 그러면 드리겠습니다. 젖혀갔을 때 젖혀갔을 때. 뭔가 수를 늘려야 되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한 칸 이선 쪽으로 붙이는 수 안 될까요? 여기를 말씀하셨는데 네. 붙여간다면 여기 단수를 하나 칩니다. 네. 이어가나요? 네. 여긴 당연히 이어야 되고요. 이었을 때 흑이 여기를 찌르면 이게 생각보다 백이 수가 없어요. 따갔을 때 뭔가 여기 바깥에 약점이 있긴 하지만 백이 이렇게 뭐 밀더라도 하나 이어두고 여기를 지키게 된다면 이게 생각보다 백이 수가 없어서 백이 곤란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혹시 다시 한번 기회를 드려볼까요? 그냥 정답을 알려주시는 게. 알겠습니다. 여기를 막아갔을 때 네. 사실 처음에 잘 두셨어요. 그런가요? 여기를 끊고요. 흑이 여기를 막아갔을 때 아까처럼 수상전하는 건 백이 잘 안 되지만 지금은 여기 모양을 보시면 흑이 자충이 꽉 차 있어요. 이제는 보이시나요? 네. 그쵸. 단수치고 찝어서. 그쵸. 여기 단수치고 찝으면 뭐 백도 자충이라 상당히 좀 헷갈리는 모양이지만 네. 여기 단수 쳐도 여기까지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네요. 백은 자충이 안 걸리네요. 그렇죠. 흑이 여기 있더라도 여기 끊어간다면 흑이 지금 죽은 모양이기 때문에 백으로 끊어간다면 네, 차단하는 거죠. 이제 뭐 이거는 흑이 당연히 안 되는 모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막는 것은 안 되는 수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꼬부렸군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고요. 송지훈 프로 평소에 굉장히 좋아하는 프로였는데 오늘따라 좀 얄밉네요. 그런가요? 수는 또 제가 못 본 거니까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수였던 것 같은데 뭐 그럴 수 있죠. 자, 지금은 네. 흑이 여기를 어쩔 수 없이 꼬부려 갔고요. 백도 밀어가고 지금 막는 것도 여기를 끊고 여기를 백이 끊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을 때 여기를 늘어간다면 흑이 여기 자충도 꽉 차 있기 때문에 이것은 흑이 좀 곤란해 보이고요. 네. 흑도 어쩔 수 없이 이쪽으로 늘어가고 여기까지 백이 하나 밀어놓고 뭔가 여기에서 승부가 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변 흑대마와 이제 중앙 쪽 백대마 얽혀있는 싸움이네요. 그렇죠. 수상전이 뭔가 예상이 됩니다. 네. 근데 이렇게 진행되면 유리했던 백 입장에서는 더 떨리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여기 나간 것이 뭐 전유 선수가 여기서 뭐 잘 주워간다면 승착으로 되겠지만 만약에 여기서 좀 수익기가 정확하게 되지 않아서 지게 된다면은 이 나가는 수가 조금 경솔할 수도 있는 그런 선택이었습니다. 네. 자, 예상대로 진행이 됐고요. 여기서 제가 인공지능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여기서는 백이 되는 수가 하나밖에 없다고 말을 했어요. 어딘가요? 일단 뭐 정답부터 알려드리면 백이 여기를 두는 것 말고는 백이 좀 곤란하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일단 뭐 프로기사인 제가 딱 봤을 때 일감은 여기를 붙여가는 거예요. 여기 붙여가는 것이 일감인 이유가 여기 단수가 선수기 때문에 상당히 백이 모양이 좋기 때문에 뭔가 일감이었는데 인공지능은 여기를 붙여가도 이쪽으로 뛰어간다면 뭐 여기 단수가 선수기 하지만 막상 수상전이 백이 만만치 않다,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멋있는 수를 보여줬는데 실전에서는 뭔가
20초 초읽기잖아요. 상당히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뭔가 좀 찾기 어려운 그런 수지 아닐까 생각이 됐고요. 그렇네요. 그래서 뭔가 신현석 선수가 여기를 주워 간 것이 상당히 좀 좋은 승부 호흡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전에는 어디 뒀을까요? 아, 찌르고 둬서. 그쵸.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네. 백이 이쪽 말고는 수상전이 좀 다른 수를 주면 좀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 전유진 선수도 짧은 초읽기 속에서 뭔가 이렇게 좋은 수를 발견하지 못했던 것 같고 지금은 오히려 백이 좀 곤란한 상황이 됐습니다. 또 그게 유일한 길이라고 하니까 더 어려워 보이는데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되면 수상전은 백이 안 되는 건가요? 자, 뭐 일단 백이 여기서 가장 쉽게 여길 끊어가는 것은 네. 단수를 치고 뭐 이렇게 둔다면 백이 한 집이 나긴 했지만 흑은 완생의 형태고 백은 뭐 나머지 한 집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안 되고요. 네. 뭐 어쩔 수 없이 뭐 이런 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여기가 보시면 단수를 하나 치고요. 이었을 때 이쪽을 붙이게 된다면 끊어도 여기를 끊어도 여기가 보시면 수상전이 백이 만만치가 않아요. 아, 뭐 밀어야 되는데 네. 막으면 수상전을 한 수 차이로 백이 잡히게 됩니다. 아, 그쪽 쌍립 쪽에 자충이 안 채워지네요. 네, 그래서 지금 백이 어쩔 수 없이 네. 뭐 이쪽을 붙여가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쪽을 붙여간다면 백이 좀 수상전으로 쉽지 않은 모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붙여갔고요. 그나마 여기서 제일 최선의 수라고 생각되는데요. 그쵸. 근데 흑이 여기를 호구쳐 간다면 백이 좀 곤란해 보입니다. 네. 아, 정확하게 찾아갔습니다. 근데 집 차이는 백이 잡혔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크게 나지가 않습니다. 그쵸. 사실 이 집 차이가 상당히 의아하긴 한데요. 네. 이제 뭐 다음 수순을 뭔가 예상을 해보면 백이 여기를 붙여가고요. 붙여가고 흑이 맞고 뭔가 이런 식으로 예상이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치받으면 수상전이 아니라 흑이 그냥 자체로 살아버렸어요. 여기를 백이 끊어가더라도 단수 치는 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자체로는 백이 죽었는데 네. 이제 인공지능은 그 전에 백이 바둑이 워낙 좋았다. 이렇게 죽었어도 뭔가 조금 놓고 따게 한 다음에 끝내기를 진행하면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대국자 이제 심리를 이제 생각해 보면은 전유진 선수 입장에서는 바둑이 좋은 건 알고 있었는데 여기 대마가 갑자기 이렇게 다 죽었기 때문에 당연히 좀 많이 불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엄청난 손해를 봤죠. 그렇죠. 반대로 신현석 선수도 나빴지만 여기를 갑자기 횡재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뭐 거의 끝난 거 아니냐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정말 큰 손해같이 보이거든요. 안에서 다 보태준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 정도 차이라는 게 사실 좀 믿기진 않아요. 사실 저도 이 이제 집 차이를 보면서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네. 자, 백도 끝까지 이제 추궁해 가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이 여기를 이어간다면 이쪽을 치받는 수가 있어서 지금은 백이 100% 잡힌 모양입니다. 놓고 따내지 않아도 잡힌 형태고요. 자, 흑은 잡기 전에 선수 교환을 해놓고요. 그쪽 교환도 다 선수가 되는 교환이네요. 그렇죠. 집으로 이득이 있을까요? 지금 흑이 여기 단수친 교환이요. 네.
뭔가 지금은 이렇게 단수 치고 이렇게 진행이 예상이 되는데요. 백이 여기를 따고 이런 식으로 모양을 본다면 흑이 여기 단수를 치지 않은 것과 비교했을 때 뭔가 여기 들여다보는 것도 선수고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여기 느는 것을 선수도 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그만큼 흑이 조금 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활용 수단이 많이 남아있네요. 잡기 전에 흑 백 모양을 좀 약하게 만들어 놓고요. 활용 수단을 노리고 있는 흑입니다. 자, 이제 이쯤 되면 이제 신현석 선수의 이제 감정을 이입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네. 이게 결승전이잖아요. 네. 뭐 상금도 이제 작지 않은 대회이기 때문에 뭐 지금은 사실 거의 끝났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심장이 터져버릴 만큼 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집 차이는 많이 나진 않았습니다. 신현석 선수가 유리하긴 하지만 이후에도 좀 진행을 해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백 대마가 잡히면서 전유진 선수가 많이 불리하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네, 그쵸. 사실 아무래도 지금은 비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뭐 집 차이는 별로 안 나는데 뭔가 심리적으로 많이 타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지금도 계속 두어갔다면 뭐 아마추어 선수들이 아니라 뭐 신진석, 커제, 박정왕 이런 선수들도 충분히 역전 당할 수 있는 집 차이였거든요. 근데 뭔가 대마가 너무 크게 죽어서 뭔가 상당히 비관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갑자기 돌을 거뒀습니다. 여기서 전유진 선수가 돌을 거두면서 신현석 선수의 흑 불계승으로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해서 신현석 선수가 우승을 차지합니다. 무려 9번의 도전 끝에 우승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감격스러울 것 같은데요. 네, 표정도 지금 약간 웃음을 잃지 않고 있는 것 같죠? 그렇습니다. 반대로 전유진 선수는 오늘 봐도 굉장히 잘 두어갔는데 마지막에 집중력이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전유진 선수와 신현석 선수의 결승전이었습니다. 그동안 전국대회에서 항상 준우승만 해서 좀 자세히 세보진 않았지만 한 7, 8번만 준우승만 한 것 같아요. 네, 이번이 첫 우승이라서 네, 정말 좋습니다. 최근에 좀 입단을 포기하기로 네, 좀 능력이 부족함을 느끼고 입단 포기하기로 마음을 먹고 이번이 그 후에 나온 첫 대회인데요. 네, 좀 아마대에서만큼은 좀 여러 대회를 좀 정복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신현석 선수가 감격의 우승을 거뒀는데요. 전유진 선수 입장에서 보면 마지막까지 너무 아쉬웠던 한 판인 것 같아요. 그쵸. 초반부터 중반까지 상당히 내용이 좋았는데요. 네. 마지막에 한 번의 실수가 패배로 직결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현석 선수가 우승을 거뒀고요. 마지막으로 송지훈 프로가 김해 출신 프로 기사잖아요. 네. 김해의 자랑을 한마디로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이번 대회만 보더라도 600명이라는 굉장히 많은 참가자들이 참가를 했거든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내년에도 김해시장배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의 송지훈 프로, 저는 캐스터 이유민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